스케치업을 실행하면은요, 요런 웰컴 투 스케치업 요 파일이 뜰 겁니다. 대화 상자 뜨죠?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요 리센트 파일은 과거에 우리가 썼던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create new 모델, 새로운 모델을 불러드릴 때 씁니다. 지금 아키텍처 밀리미터에 하트가 있을 겁니다. 많이 쓰는 거 하나만 이렇게 하트를 체크할 수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드워킹 그러면 목공입니다. 목공의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여기 저기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하트 표시 나오죠. 딱 체크하면 하트가 넘어가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만 됩니다. 심플 미터, 인치, 아키텍처 인치, 뭐 센티미터 이렇게 있는데 위에 모어 템플릿을 누르시면은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플랜뷰라든지 뭐 어반이라든지, 어반은 도시죠. 도시 설계할 때, 그러니까 도시 설계를 할 때는 기본 단위가 미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조경이죠. 우드워킹, 목공, 인테리어, 3D 프린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쓰면 됩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아키텍처 밀리미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스케치업은 사실상 명령어는 몇 개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AD 명령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5분의 1도 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토캐드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명령어로 아주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여자 모델링이 하나 나와 있죠. 이름이 스멜레입니다. 스멜레고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쌍둥이 엄마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스케치업 요거 개발할 당시에 마케팅 담당자였답니다. 실제로 자기네 근무하던 직원들을 이렇게 피규어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스멜레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름이에요. 스멜레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얘가 X축, 얘가 Y축, 얘가 Z축. 참고로 빛의 삼원색이 뭐라고 했죠? 레드, 그린, 블루, X, Y, Z. 스케치업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토캐드 눈여겨보셨으면 오토캐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배울 3D 맥스도 똑같이 나와요. 모든 3D 프로그램은 X, Y, Z가 RGB로 표시됩니다. 스케치업은 X, Y, Z라고 안 하고 레드 엑시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빨강색 축, 얘는 그린 엑시스, 초록색 축, 얘는 블루 엑시스, 파랑색 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YZ라고 안 하고 레드, 그린, 블루 엑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선 보이시죠? 이 아래가 땅, 그라운드, 이 위에가 스카이, 하늘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그 오토캐드하고 이거 키가 반대입니다. 휠 드래그 해보세요. 5빛 들어갑니다. 오토캐드는 5빛이 어떻게 됐나요? 쉬프트 키 누르고 휠 드래그해야 5빛이 되죠. 스케치업이 오토캐드의 이 부분하고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5빛이 들어갑니다. 자, 하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실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눈높이라는 개념. 자, 일소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구도를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처럼 사진을 뽑아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이제 구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투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투상과 투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투상은 원근감이 없고 투시는 원근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상은 소실점이 없고 소점이 없고 투시는 소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소점 투시, 2소점 투시, 3소점 투시까지 나옵니다. 4소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소점, 2소점, 3소점인데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할 거는 1소점입니다. 1소점 투시를 보다가, 그러니까 1소점 투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1소점 투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2소점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쉬프트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이게 펜입니다. 캐드는 그냥 휠 드래그가 펜이고 쉬프트 휠 드래그가 오빗이었습니다. 스케치업하고는 딱 반대예요. 요 두 가지가 반대입니다. 그 다음 줌인 줌아웃,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됩니다. 툴 메뉴를 보시면 여기 이제 툴 메뉴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 툴 메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드로우 메뉴, 카메라 메뉴, 그 다음에 이제 툴 메뉴, 여기 보면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 프레스 앤 풀, 팔로우 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옵셋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명령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거 라인, 아크, 그 다음에 쉐입이라고 있는데 여기 렉탱글, 서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여기 카메라에 보면 파라렐 프로젝션하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있죠, 그죠? 파라렐 프로젝션이 투상입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가 투시입니다. 간혹 이거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투시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퍼스펙티브는 이렇게 투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시를 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택하고 지우고 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들어있죠. 이거 툴 메뉴는 여기 윈도우에 있겠구나. 아닌가? 모르겠다. 자, 툴 메뉴는 여기 오른쪽 버튼,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시면 툴 메뉴 나와요. 이거 아마 윈도우 메뉴에 있을 겁니다.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아닌가? 윈도우의 프리페어런스, 여기서 본 것 같았는데 툴 메뉴를 안 쓰다 보니까 여기 있구나. 뷰 메뉴에 툴바라고 있네요. 뷰 메뉴에 툴바를 누르면 똑같이 여기 나옵니다. 하도 안 쓰니까 얘를 쓰시면 돼요. 이거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셔도 되고 뷰 메뉴에 툴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업은 다 툴바를 이용한 명령어들입니다. 오토캐드처럼 커맨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셔도 여기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로케이션 나오네요. 로케이션 툴바. 자, 로케이션 툴셋, 아이고 라지 툴셋이구나. 라지 툴셋.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럼 로케이션 메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를 다른 거, 스탠다드. 지금 여기가 스탠다드 누르면 필요 없는 것들 감춰지겠죠. 기본은 여기 있는 내용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얘네들이 기본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VRay라고 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VRay를 설치해야만 요 툴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VLA가 정식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메저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여기 있어요. 메저먼트가 요걸 끄면 여기로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메저먼트를 켜면 이렇게 메저먼트를 내가 켜낼 수 있는데, 이걸 끄면 이렇게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메저먼트가 들어옵니다. 메저먼트를 보셔야 돼요. 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메저먼트를 꺼내 놓은 겁니다. 얘를 이렇게 켜면 여기서 사라지게 돼요.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라지 툴셋입니다. 보통 라지 툴셋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라지 툴셋을 체크하시면 라지 툴셋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껐다가 감췄다가 한번 해보시죠.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빼서 감출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면 트레이를 뺄 수 있는데,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에서 쇼 트레이, 리네임 트레이, 그 다음에 트레이의 내용들 이렇게 나옵니다. 쇼 트레이 누르면 다시 이렇게 트레이가 나와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온오프 해보시죠. 여기 트레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이고, 윈도우 디폴트 트레이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엔티티 인포, 매티리얼, 컴포넌트, 스타일, 태그, 씬이 먼저네요. 섀도우가 나중이고. 그럼 이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순서대로 바꿔 놓으세요. 태그, 씬, 섀도우, 소프트 엣지, 그 다음 인스트럭터. 이렇게 드래그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바꿀 수 있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스케치업은 이렇게 툴바를 이용해서 명령을 넣거나 풀다운 메뉴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 여기 트레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메뉴 보시면 스탠다드 뷰 있죠. 여기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아이소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아이소가 우리가 보는 환경을 아이소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탑으로 놓으면 이렇게 탑 뷰가 만들어집니다. 간혹 내가 이걸 맞추고자 할 때 이렇게 프론트로 맞추거나 뷰를 맞추고자 할 때 쓰고요. 여기 보시면 오빗, 펜, 줌 윈도우, 줌 익스텐트 있습니다. 줌 윈도우는 컨트롤 시프트 W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W를 누르게 되면 줌 윈도우가 되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를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선을 그려볼까요? 여기 펜슬 있죠? 여기 연필 그림. 여기 눌러보시면 라인, 프리핸드가 있는데 라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특이한 거는 오스냅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면이 되면, 완벽한 사각형이 되면, 완벽한 도형이 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선을 그릴 때요, 보시면 검정색 선이 나오고요,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초록색 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는 레드 엑시스, 즉 빨간 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자, 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초록색 축 있죠, 즉 Y축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타나면 Z축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릴 때요, 간혹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또 안 나오네 지금은. 자, 다시 라인.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맞추면 이렇게 초록색 축. 자, 그 다음에 오스냅이 자동으로 이렇게 걸려요.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그리면 Z축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면이 Z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 면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중간에 선을 그려주면 면이 생겨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간혹 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면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면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시 때문에 그래요. 착시 때문에 나는 평면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Z 방향으로 선이 들어간 거죠. 중간에 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캐드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맨날 이렇게 화면을 돌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하얀색 면이죠. 근데 이 뒤쪽으로 넘기니까 여기는 회색 면이죠. 이거 면의 앞뒷면입니다. 여기가 앞면, 흰색이 앞면, 뒤에가 뒷면. 자, 이해되시나요? 앞면, 뒷면인데 이거 선택하고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여기 있네요.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가 되돌리다 라는 뜻이죠. 면 되돌리기. 얘를 누르시면 면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면 돌리기. 저는 면을 되게 잘 돌립니다. 일부러 면의 방향을 돌려서 써요. 3D Max는 투사이드 렌더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면만 렌더링해요. 뒷면은 렌더링 안 합니다. 심지어 화면에도 뒷면이 보이잖아요. 그럼 까맣게 나옵니다. 아예 면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스케치업은 투사이드예요. 양쪽 다 렌더링을 해줍니다. 앞뒷면 다 해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저는 면을 돌려가면서 씁니다.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쓰시면 돼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버스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집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보시죠.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라인이잖아요. 라인의 단축키가 L입니다. 명령어의 첫 번째 글자가 단축키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레이즈입니다. 그러면 알파벳 E를 누르면 이레이즈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라인은 L입니다. L 누르면 돼요. 여기 렉탱글이잖아요. 렉탱글은 단축키가 R입니다. 아크는, 얘 아크잖아요. A, 서클, C. 이해되시나요? 단축키 써요. 이런 식으로 라인, 이레이즈, 아크, 서클, 렉탱글. 첫머리 글자입니다. 그리고 요 선택하는 건 이 셀렉트를 쓰는데 S가 아니고요. 스페이스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자,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면을 클릭하면 면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더하기 선택은 컨트롤 키입니다. 더하기 선택은 컨트롤 키. 빼기 선택은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쉬프트 키는 선택과 빼기가 동시에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자, 컨트롤 키는 계속 더하기 선택입니다.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시프트 키는 더하기 빼기가 같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선택을 할 때 선택 안 된 거는, 그러니까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면 내가 먼저 선택 안 된 게 있고 선택된 게 있잖아요. 안 된 건 선택하고 선택되어 있는 건 선택 빼기가 되고, 이런 걸 토글 기능이라고 하는데, 시프트 키, 그러니까 시프트가 토글입니다. 정확하게 나는 빼기만 하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야 빼기가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빼기만 하고 싶어.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은 더하기만 하고 싶어. 시프트는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토글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빈 공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이거 윈도우 셀렉트. 빈 공간에서 드래그 합니다. 이거 크로스 셀렉트. 윈도우 셀렉트는 포함 선택이죠. 그 다음에 얘는 걸침 선택이고요. 오토캐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선택한 거 주변으로 다 선택돼요. 이렇게. 자, 선택됐죠, 그죠? 그러면 이 주변으로 모서리가 4개가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해당 모서리까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모서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모서리와 맞닿아 있는 게 요 면 2개죠. 그러니까 면 2개가 동시에 선택됩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업은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트리플 클릭이요. 3번 연달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육면체죠? 육면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 트리플 클릭. 그러면 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트리플 클릭은 얘와 맞닿아 있는 모든 것.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트리플 클릭이 3D 객체 통째로 선택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우개. 지우는 방법도 많아요. 선택한 다음에 그냥 델키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돼요. 이건 오토캐드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레이즈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워져요. 자, 2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선택하고 델 키를 눌러 보셔도 되고, 이레이즈 키를 이용해서 자, 모서리를 지워 보세요.
자, 또 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이콘이 뭔가 하나 생겨나는 거 보이시나요? 알트 키를 누르면 또 생겨나요. 컨트롤 알트, 컨트롤 키, 알트 키, 컨트롤 키, 알트 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지워지지 않아요. 이건 감추어지는 겁니다. 모서리 감추기 기능이에요. 모서리를 감춘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Alt 키는 거꾸로 감추어진 모서리를 보이게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지우개가 아니고 모서리 감추기 보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자,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요거 푸시 앤 풀이라고 합니다. 푸시 앤 풀. 얘를 누르고 이렇게 면에 갖다 대면 면이 선택이 돼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클릭, 그리고 마우스, 다시 서클, 푸시 앤 풀. 자, 클릭, 클릭. 면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클릭. 원 하나 그려졌죠? 그 다음에 요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선택이 돼요. 이때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면 돌출이 일어납니다. 푸시 앤 풀, 푸시 누르고 풀 당기고, 누르고 당기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푸시 앤 풀입니다. 스케치업 모델링은 이게 다예요. 푸시 앤 풀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푸시 앤 풀을 한번 해보시죠. 자요, 다시 또 볼까요? 이레이즈, 컨트롤 키요.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선택된 모서리들이 감추어집니다. 이게 스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면을 이 모서리들이 감추어지면서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입니다. 이때는 얘도 같이 선택돼요. 얘도 같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델키 누르면 금방 지워집니다. 자, 한번 화면에 있는 거 지워 보시죠. 자, 라인. 자, 방향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화살표를 쓰세요. 키보드에 화살표요. 오른쪽 화살표가 X축, 왼쪽 화살표가 Y축, 위쪽 화살표가 Z축입니다. 이거 방향을 내가 화살표 키로 제어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살표 키는 라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동, 회전, 스케일 다 적용됩니다. 서클, 렉탱글 다 적용돼요.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 화살표를 엄청 많이 씁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이 없어요. 아래쪽 화살표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레드 엑시스 방향, 즉 빨강색 축 방향, 다시 말하면 X축 방향으로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그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평행이 맞습니다. 투시도 때문에 그래요. 투시도. 투시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가 위아래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이렇게 방향 지정하고 숫자를 쓰면 됩니다. 자, 보시죠. 이거 랭슨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메저멘트가 라인을 쓰게 되면 랭슨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선의 길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거 선택이 안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100mm 사각형이 그려진 거죠. 자, 방향 선택하고 숫자 100 그리고 엔터. 방향 선택하고 숫자 100 엔터. 자, 방향 선택하고 숫자 100 엔터.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냥 쓰시면 돼요. 라인 100. 그 다음 화살표로 맞추고 100 100 자, 100. 그러면 그냥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꼭지점 클릭해서 Z방향으로 100mm, 자, X방향 100mm 클릭. 다시 Z방향 100mm 클릭.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데를 보시면 사선이잖아요. 스케치업은 극좌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좌표는 지원해요. 쓰는 방법,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 두 개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좌표를 쓸 때 이렇게요. X, Y, Z 이렇게요. Z 이렇게. 이 소괄호하고 대괄호 있죠? 얘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Z를 쓰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점은 제가 이렇게 여기다 찍었습니다. 자, 대괄호. 자, 이렇게. 열면 닫힌 것까지 같이 들어가요. X가 100, 0,0. 그러면 이처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절대좌표입니다. X가 100, Y가 100, Z가 0. 다시 X가 0, Y가 100, 0.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0, 0,0.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건 요건 절대좌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대괄호 x가 100, y가 0, 0 그리고 엔터. 그려졌죠. 그죠? 그 다음 다시 x가 100, y가 100, z가 0. 어떻게 되나요? 선이 그냥 옮겨가 버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x가 100, y가 0, z가 0. 값이 들어갔어요. 근데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시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마우스를 움직여야 고정이 됩니다. x가 100, y가 100, z가 0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마우스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x가 0, y가 100, z가 0 선이 옮겨가는 거 보이시나요? 100, 0 그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줘야 돼요. 0, 100, 0 그 다음에 0, 0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점 적당히 찍고, 자, 소괄호 열고 닫고 100, 0, 0 자, 다시 소괄호 열고 닫고 0, 100, 0 아이고 잘못 썼다. 0, 100, 0 다시 소괄호 마이너스 100, 0, 0 다시 소괄호 0, 마이너스 100, 0 자, 상대좌표로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식으로 x, y, z 생략 이렇게요. x 쓰고 쉼표, y 쓰고 쉼표, z는 생략. 자, 보실까요? 자, 라인 자, 소괄호 열고 x로 100, y로 0 여기서 엔터 치면 에러 납니다. 쉼표 한번 더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소괄호 0, 100, 이렇게요. z는 생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00, 0, 다시 0, 마이너스 100, 자,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라인 100, 0, 그 다음 0, 100, 그 다음 마이너스 100, 0, 그리고 그 다음 0, 마이너스 100, 자, 그 다음에 서클이요. 서클 있고 폴리곤 있고 렉탱글 있고 뭐 렉탱글도 쉬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100, 100 그럼 가로 세로가 100, 100인 정사각형 200, 100 100, 200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우스 방향이에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사각형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로테이티드 사각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전 사각형이요. 제일 먼저는 선을 그리는 겁니다. 100m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선의 길이와 각도를 입력하는 겁니다. 200, 45도.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선의 길이, 두 번째는 선의 길이와 각도를 입력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100, 200, 그 다음에 로테이트
45도.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로테이티드 사각형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밑에 서클이네요. 서클과 폴리곤은 한 끝입니다. 서클 클릭하고 반지름 100. 여기 반지름입니다. 클릭하고 75 나누기 2. 클릭하고 100 나누기 2.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을 보실 때는요, 자, 이렇게요. 서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드를 먼저 물어봅니다. 몇 각형짜리를 그릴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 그 다음에 육각형, 지금 보시면 육각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육각형짜리 서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서클 모서리의 개수예요. 24개. 자,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가 이렇게 24개인 원이 그려집니다. 완벽한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너무 많아져요. 면의 용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개수의 원을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12각형. 자, 그러면 12각형인 원이 그려졌네요. 자, 어떤가요? 면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의 개수가 작을지언정 몇 개 안 되지만, 혹은 너무 많지만 이렇게 면이 부드럽게 처리돼서 올라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레이즈, 지우개죠. Alt키 누르고 모서리를 살린다면 얘는 결국 뭐가 돼요? 정다각형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폴리곤 사이드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4개. 아이고. 자, 푸시 앤 풀. 모서리가 다 살아서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레이즈 컨트롤 키 누르고 모서리 지우기.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는 모서리를 감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옆에 있는 얘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각형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 이거 내접하는 이죠. 이건 외접하는 이고요.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바뀝니다. 내접하는 혹은 외접하는. 컨트롤 키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얘는 서클이나 또는 폴리곤이나 아크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이에요. 근데 모서리가 조금 많이 졌네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모서리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기. 이미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모서리의 개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더하기나 빼기로 그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클릭했습니다. 컨트롤 더하기 빼기. 그럼 모서리 개수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폴리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아크요. 아크가 있고 2포인트 아크 있고 3포인트 아크 있고요. 아크가 종류가 많습니다. 아크 중심, 시작, 끝각도. 근데 아크도 처음 시작할 때 사이드부터 물어봐요. 아크도 사이드입니다. 중심, 그리고 중심, 시작, 사이드인데 컨트롤 빼기. 그러면 모서리 개수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언제든지 컨트롤 더하기 또는 컨트롤 빼기 하면 모서리 개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심, 시작, 그 다음에 끝각도 120도. 그러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어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뒤에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요 뒤에 거.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습니다. 맨 처음 거부터 보시죠. 자, 한번 그려 보시죠.
푸시앤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푸시앤풀은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처럼 마디가 붙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면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해보죠. 정투상 과제물 있어요. 자, 이 과제물을 모델링 해보시죠.